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아침부터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열기가 이렇게 후끈해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 시장 들여다봤을 때 조금은 뜨뜻미지근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저희 방송에서 매번 강조해드리고 있죠. 이럴 때 전략을 잘 세워놔야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 여러분이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 의 전략에서 힌트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밀렸고요. S&P 500 지수도 0.79%, 나스닥 지수까지 0.92%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하락 압력이 가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 국가에 보냈는데요. 관세 유예 기간이 8월 1일로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우선 당장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여기에 지금 시장은 집중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을 때만큼 매도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잠깐 흔들렸지만 빠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밤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크와 관련된 얘기부터 이더리움의 물량 이동에 관련된 얘기 한번 짚어보시죠. 첫 번째 내용 열어보겠습니다. 자, 솔라나 기반의 대표적인 밈코인 봉크가 일주일 사이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서 50% 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7일에는 코인게코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코인 1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봉크의 상승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2배 레버리지의 봉크 ETF 출시가 신청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상장이 빠르면 오는 16일에 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요. 신청이 승인되는지 그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확실히 지금은 기대감이 실렸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봉크 생태계에 직접 통합된 신규 밈코인 런치패드 봉크펀의 기세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런치패드 웹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런치패드 경쟁에서 공식적으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또 솔라나의 대표 플랫폼인 펌프펀을 추월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주도권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까지 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봉크입니다. 과연 지금의 급등이 상승 랠리에 시동을 걸어줄 수 있을지 봉크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의 물량에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물량 이동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더리움이 그 주인공이 됐죠. 우선 미국 정부가 FBI와 관련된 지갑에서 86개의 이더를 거래소로 이체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이동은 보통 정부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법적 절차나 압수 등을 통해서 확보한 암호화폐를 매도하려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더리움 가격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락 압력은 가해질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동은 10년 만에 깨어난 주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채굴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말 초창기 네트워크 기여자에게 제공됐던 코인이 지금 이동이 된 건데요. 당시의 개당 가격은 50센트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도 이더리움의 고래가 대량의 이더리움을 매도하면서 엄청난 양의 수익을 챙겼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초기 보유자가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될지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지 조금 더 이더리움의 관점에서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주요 코인들이 조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74% 하락하면서 10만 8천 달러대로 다시 내려온 모습이죠. 11만 달러를 돌파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0.7%가량 하락하면서 현재는 2,500
$2,500 부근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건 XRP죠. 오히려 0.07% 상승하면서 현재 $2.26에서의 움직임 잘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어제 밤까지만 해도 XRP는 더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내려온 모습이죠.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성에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이 실리고 있다는 거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밈코인 단에서도 어제는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다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가량씩 밀리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죠. 지금 시장 안에서 조금은 방향성 없이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관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략 세우는 건 그 안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통해서 전략 세워드리겠지만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전문가 신문입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답답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뭔가가 좀 꿈틀꿈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상승 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횡보하는 그런 흐름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급등하는 그런 코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급등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알찬 정보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문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기장님 복장으로 출연을 하시죠. 여러분의 길잡이가 돼주겠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이 없을 때야말로 전문가님의 큰 틀에서의 전략을 잘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그 안에서 특정 코인들만 선별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요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시장을 큰 틀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어요. 네. 새로운 당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지코인도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도지코인 관련해서는 조금 좀 생각을 좀 자제하시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전에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봤었고 그리고 대통령과 같이 생활을 해봤었고 그리고 정치가 무엇인지를 지금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 돈이 좀 생기면 네. 명예욕도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명예욕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예욕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머스크가 당을 창당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당이 생기든지 어떤 단체가 생기든지 하면은 우선 제일 좀 가장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에 있어서는 머스크가 지원이 굉장히 잘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따라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것은 안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당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력이 필요하겠지만 머스크 자체가 사실 자본력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그렇죠. 인물이잖아요. 네.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머스크도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모으겠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 갔다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근데 비트코인 하나 사기 위해서는 1억 5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그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끝에서 네.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사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비트코인의 움직임부터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그 비싼 걸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가님이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후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어떤 부분 또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속적으로 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렇게 스트래티지로 바뀌었죠.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잠시 멈추고 있긴 하지만 네.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는 비축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는 대세다. 그리고 엊그저께 또 뭐 트럼프 대통령 장남과 차남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비트코인이 한 몇 년, 한 4, 5년 후에는 거의 10억, 우리나라 돈은 10억 원이죠. 10억 원 정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렇습니다.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뭐 알트코인이나 민코인보다도 비트코인으로 압축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압축되는 그 시장에 맞춰서 우리가 발맞춰 가야 되지 여기서 너무 알트코인이나 민코인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보통 그 XRP 매수하고 계신 분들,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XRP가 뭔지도 모르고 먼저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XRP가 뭔지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다음에 XRP가 빠지기 시작하면 왜 빠지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죠. 네. 거기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해라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사랑에 빠져야 될 것은 그 XRP나 다른 코인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돈에 사랑에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가 투자하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의 모든 것들이 제가 뭐 투자하는 거기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 진짜 소중한 우리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고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는지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시는 게 나의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또 수익을 좀 만드는 그런 뭐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조금씩이라도 담아가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이클 세일러의 움직임을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이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도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이 마이클 세일러를 조금씩 따라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현지에서는 지금 마이클 셀러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 회사를 네. 국유화시키자 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비축 자산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산재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반대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스트래티지나 아니면 테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국유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원래 암호화폐가 발생할 때는 민간 주도직 중앙정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지는 좀 벗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은 좀 다급한 것 같아요. 다급한 것 같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차를 가하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최고의 지위를 갖기 위한 그런 포석이긴 한데 네. 우리나라의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좀 중앙 집권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솔직히 안 됩니다. 오. 왜냐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 주도로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외국에 결제를 할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또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위축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외국에서도 그냥 한국은행에서 한다고 하면 외국에서 굳이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요즘에 뭐 많이 사용되는 뭐 테더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거의 뭐 외국의 85%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지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국은행에서 뭐 한다는 것은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중앙 집권화가 된다라는 거는 코인의 특성과는 조금 반하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는 달러가 또 대세잖아요. 그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지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이 매수 움직임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차트상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계속해서 뭐 지난 밤에는 조금 내려가나 싶었더니 또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 박스권 안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지금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추세는 하향 추세도 아니고 그냥 횡보 추세입니다. 네. 횡보 추세고 지금 현재 6월 23일 날 만들어냈던 저가가 10만 5천 달러거든요. 10만 5천 달러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지금 이전에 고점 찍었던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탈환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에 반면에서 지금 XRP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XRP는 지금 하향 추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3,200원을 넘어서면은 분명히 좋은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3,200원 돌파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힘이 상당히 약합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지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좀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XRP에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낮다 싶으면 네. 수익 좀 챙기시고 좀 아쉽다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100%에서 50% 정도 매도하시고 50% 갖고 더 가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XRP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아니라 우리 심은 전문가님께서 XRP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건 정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시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XRP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문가님께서도 지금은 XRP 그렇게 가까이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만큼 지금 XRP의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량 자체가 많이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저항선을 돌파해내지 못하는 모습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너무 알트코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지금은 비트코인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봐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안에서 조금씩 이슈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슈에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장이. 어떤 것들이 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원래 준비해 오는 게 너무 거시적이죠. 너무 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제가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맞아요.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음모론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경우에도 휴전 협상하고 난 이후에 네. 다시 또 만났는데도 깨졌죠. 계속적으로 결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결코 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뭐 전례 없는 그런 승리를 거뒀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서로가 있거든요. 승리했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끝나지는 않고 다시 한번 발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XRP를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있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들다 그쵸.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빠질 때 같은 경우에는 한 1,9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요? 네,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간간히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매수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좀 제가 이야기하는 조막송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되고 있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그 매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XRP를 완전히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지금 잠시 피해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XRP 뭐 나쁘게 볼 코인은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나쁜 코인은 하나도 없죠. 시기가 안 맞을 뿐인데요. XRP도 지금 시기가 딱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섣불리 접근을 했다가 특히나 신규 접근을 했다가는 기다림이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전문가님께서 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기다림이 길어진다면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펴봐야 되는지 전문가님 통해서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안에서 또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하나는 브릭스입니다. 브릭스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죠. 네. 러시아와 중국은 참여를 안 했지만 다른 뭐 인도나 브라질이나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브릭스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때가 XRP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암호화폐 결제부터 시작해서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XRP를 러시아에서 테스트를 했었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도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계속적으로 XRP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자체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암호화폐 이걸 진행하는 것도 지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문제 때문에 지금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국 시진핑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좀 안 좋죠, 지금 위치가. 그렇죠. 또 실각설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지금 현재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 그게 잘 된다고 했을 때 XRP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네. XRP가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더디게 좀 흘러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뭔가 상황이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시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XRP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견제를 하고 있는데 네. 브릭스란 그 단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거의 뭐 인구의 40%, 그리고 전체적인 뭐 GDP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40%, 50%에 육박하는 그런 나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솔직히 그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그쵸.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 싸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니까 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브릭스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호재들로 움직인다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큰 틀에서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 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너무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따로 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이번에는 지금 좀 여기서 좀 아쉽죠.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네. 너튜브에서 계속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지 못한 좀 아쉬운 내용들 네. 거기에서 좀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특강도 따로 참여를 하지 않으실까요? 네, 주말에는 특강도 하는데 요즘에 특강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강에서 나온 내용들 네. 다음 주에 좀 정리를 해서 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가려운 부분들을 좀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코인에 항상 매주 화요일에 출연을 하시는데요. 다른 요일에도 전문가님 통해서 전략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방법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